마켓 네이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브리핑해드린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조금 더 집중적인 뷰를 들어보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S&P 인베스트의 이주호 본부장과 함께 원전 산업의 흐름과 투자 포인트 그리고 앞으로 K원전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50년까지 원전의 발전 용량을 4배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내 관련 기업들도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도 탈원전을 철회하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 관련된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네, 사실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있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부터 이제 친원전 쪽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그리고 유럽에서도 탈원전에 대한 움직임 이러한 것들이 지금 투심을 굉장히 강하게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쉽게 꺾이냐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물론 이제 앞으로 행정명령을 완벽하게 뭔가 딱 정해져서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3만 원대 가격대를 돌파를 하니 마니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았었는데 한번 돌파가 나오고 나니까 정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주의할 것은 그러면은 이게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짜 수혜를 볼 것이냐. 그럼 금요일 날 이제 미국의 원전 관련주들 굉장히 급등세가 나왔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계속 이 부분이 이어질 것이냐 이걸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풍력이라던가 태양광이라던가 이 신재생 에너지로 가기까지 근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원자력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지금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풍력이라던가 태양광이라던가 인프라에 대한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 과도기 속에서도 원전은 좀 그보다 빠르게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계속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에너지는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을 좀 빠르게 해가지고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라는 취지라서 제가 봤을 땐 이 산업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당분간 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꺾이는 그런 과정이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바꾼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미국의 그런 어떤 원전이라던가 몇 기를 건설을 하더라도 거기에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를 못 한다던가 이러한 소식이 나오지 않는 한 저는 미국의 이 원전 관련주들 흐름을 국내 주식들도 좀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돼서 친환경 재생 에너지로 가는 그 순간 과도기 구간에 필요한 그러한 에너지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아무래도 유럽에서도 그렇고 정전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AI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에너지에 대한 요구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정책 변화가 국내 원전 밸류 체인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원전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는 게 어쨌든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과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거에 미국과 연결고리가 있다 참 네.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프랑스라던가 유럽 국가들의 원전 기술력도 뛰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가능성, K원전 기술력에 대한 것을 입증했지만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는 게 웨스팅하우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이러한 관계 속에서 만약에 우리나라를 배제하고 그들끼리 뭔가 이렇게 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기술력인데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뉴스케일 파워 같은 데 지분 투자를 한 이력도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물산도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 투자를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관계성을 따져 본다고 한다면
이제 미국의 원전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나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과 마찬가지로 SMR 시공이라던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대건설은 주가가 계속 올라왔는데 삼성물산은 그동안 주가 못 오르다가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된 인적 분할 소식 나오면서 지금 최근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SMR에 대한 가능성도 좀 부각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소형 단에 있는 종목군들은 실제적으로 미국과 어떤 직접적인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좀 직접적으로 연결해 볼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사실 원전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라던가 그다음에 한전기술 이런 한전 KPS 이런 쪽이 좀 관련성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중소형 단에 있는 종목군들은 직접적으로 연결고리를 찾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고민이실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진짜로 미국에서 원전 지을 때 실제적으로 관련 있는 기업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별로 없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전에 대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 외에 이제 설계라던가 이런 쪽을 하고 있는 한전기술, 그 다음에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뭐 현대건설이라던가 삼성물산 이런 쪽으로 좀 크게 보시고 그 안에 단에 있는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원전 관련주라고 불리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다가 납품을 하는 거나 이런 쪽들이 대부분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과 직접적으로 뭔가 연결된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미국과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짓는 원전에 우리나라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네.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뭐 트럼프의 행정 서명을 보게 된다면 10기 대형 원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소형 모듈 원전이 또 시장을 주도하는 거 아니냐. 데이터 센터 옆에 짓기도 편하고 어쨌든 사용하기가 토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형 모듈 원전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내에서 SMR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좀 추려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기업이 거의 다인데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네. 사실 우리나라의 그 핵심 설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단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원자로라던가 내부 구조물들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MR 기술 개발을 지금 주도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BHI 같은 경우도 SMR 관련주로 편입이 되는데 이런 원자로라던가 내부 구조물이 아니라 열 교환과 관련된 그런 기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SMR 설계랑 엔지니어링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시공을 하거나 그랬을 때 설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술력이 부각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전기술은 주가는 부각받지 못하고 있죠.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이제 사후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어요. 애프터 서비스라고 보통 많이 하죠. 유지 보수라던가 이런 쪽을 담당하고 있다. 그다음에 현대건설은 이제 미국의 그 홀텍이라는 기업과 뭔가 협력을 해서 원전 설계랑 제조를 할 가능성.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 미국이랑 뭔가 연결고리를 찾으려면 뭐 뉴스케일 파워라던가 이런 쪽에 지분 투자를 했다거나 아니면 오클로랑 뭔가 관계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대건설처럼 이 기업과 미국과 뭔가 같이 해야지 지금 트럼프 행보를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스마트폰도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미국에서 만들지 않으면은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전도 좀 같은 결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엔 미국에서 만들어라 이렇게 될 거라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 미국과 뭔가 같이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기업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한전기술 주가가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한전기술 차트를 봤거든요. 네. 근데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그렇고 진짜 박스권을 네. 탈피를 못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시장에서 소외되는 걸까요? 이게 네. 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랑 BHI 같은 경우는 가스 터빈에 대한 매출이 커요.
그러니까 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SMR과 가스터빈의 연결고리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네. 어쨌든 이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장치인데 결국에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큰데 그 옆에다가 지금 ESS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가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기를 끌어서 지금 쓰는 게 사실 그 인프라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그 옆에다가 ESS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거에 네. 대한 대안으로 이제 SMR이 얘기가 나온 거고 이제 과거에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SOFC도 같은 네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ESS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태양열이든 뭐 풍력이든 뭐 어떤 산화물 연료 전지든 가스 터빈이든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붙이자라는 게 핵심인데 지금 보면은 BHI랑 이제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네. 가스 터빈 관련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리고 BHI 같은 경우는 최근에 6천억 가량에 대한 수주 공시도 나왔단 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한정기술이랑 한정 KPS 주가 왜 이러냐면 네. 사실 이 기업들이 돈을 벌려면 수주를 따와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게 체코 이후에 뭔가 없잖아요. 없어서, 네. 그러니까 그게 뚜렷한 게 보이지 않으니까 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뿐만이 아니라 SMR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자기 회사에서 돈을 버는 그런 게 있는데 한정기술은 사실 이거 말고 설계 말고는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 그러다 보니까 주가 흐름 자체가 차별화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나라가 SMR이라던가 원전 신규 수주가 나오면은 네. 한정기술이 주가 좀 오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우선 뭐 이렇다 할 만한 수주라는 뉴스가 나와야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형 원전 10개를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국내 관련된 기업들 일부 종목으로는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간이 걸리는 만큼 우리나라가 그렇다면 진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일까라는 좀 궁금증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지금 시점을 논하기에는 좀 네. 이른 것 같고요. 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2029년인데 그러니까요. 그때까지 할 수는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좀 의문인데 네. 그러고 나서 만약에 미국도 정권이 바뀌면은 이것도 다시 그러니까 백지가 될 수가 만약에 또 있어요. 상대 측이 네. 된다면 또, 그래서 네. 이거는 뭐 시점을 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지금 만약에 지금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시장 주도를 해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 원전 관련 기업들이 수주를 얼마나 받을 수 있겠냐? 예를 들면은 새로운 원전을 짓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라던가 삼성물산이라던가 현대건설이 수주를 얼마나 받고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청 업체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품 뭐 이런 설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들에게 얼마나 그걸 사용해서 원자로를 짓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시점을 논한다는 거는 사실 네.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점보다는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수주를 받을 수 있냐에 대해서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선반영되는 그 기대감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5월 들어서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네. 네. 원전주 앞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사실 네. 이거는 중장기로 본다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네, 보면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에 대한 항상 있어요.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현대로템이라던가 이런 종목 보시면은 고점에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 대표적인 섹터는 조그마한 악재성 뉴스, 약간 이건 악재는 아닌데 약간 뉴스가 나오면 네. 그때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가 갑자기 원전도 미국에서 뭐 있는 애들만 가능해 네. 이래 버리면은 이제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충격을 좀 받겠죠. 그런 식으로 변수에 대해서 지금 좀 사실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앞으로 성장할 산업은 맞아요, 당분간. 근데 지금 고점에 대한 부담감 속에서 이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할 만한 뭔가 나오면은 차익 매물이 빠르게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직 시세가 덜 나온 후속주들을 공략하시는 게 맞지 않나. 물론 이제 나는 원전주 그냥 계속 가져갈 거다 그러면은 사실은 대장주 사시는 게 맞거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라던가 BHI 사시는 게 맞는데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시는 게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한정기술 같은 종목 그다음에 이제 계측키를 담당하고 있는 우진이라던가 우진엔텍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직 시세를 내지 않은 그 원전 안에서 순환매가 돌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관심 있게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분들도 고민이 되시는 게 그렇다면 우리가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뭐 원전 관련된 기업들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렇게 엄청 적지는 않거든요. 그럼 포트폴리오는 제한적이니까 몇 가지를 담는다라고 보게 됐을 때 옥석을 어떻게 가려야 되느냐 고민 되게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그냥 관련주라고 해서 가는 시대는 끝났어요. 제가 봤을 그러니까요, 때는. 지금 네. 보면은 아니 엇갈리고 있잖아요. 네, 물가가. 섹터 네. 안에서도 굉장히 차별화된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우리가 따라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쵸.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원전 관련주 투자하실 거면 지금 이제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 투자를 한 기업 대표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던가 삼성물산이라던가 미국 어떤 기업과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고 있는 특히나 현대건설이라던가 이런 쪽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설계라던가 수주를 기대를 한다면 설계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쪽과 연결이 있는 쪽을 보시는 게 좋지 그냥 단순하게 테마에 올라탄 종목군들은 잘못 따라가셨다가 네. 오히려 좀 큰 변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점. 본부장님, 근데 제가 네. 말씀 듣다 보니까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또 단기 고점 부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종목을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될지. 그래서 네. 두산에너빌리티는 사실 네. 지금 이거는 여기서 추격하려면요 비중을 최소화해서 들어가셔야 되는 네. 게 맞고 그게 아니라면 조정을 좀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소한 35,000원 밑으로는 좀 내려왔을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나는 포모 때문에 나 진짜 원전 때문에 답답하다 이러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진이라던가 우진엔텍 이런 쪽을 보시는 게 더 좋겠고 BHI도 저는 나쁘지 네.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대장주들을 보시되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는 좀 조정을 기다리시거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우리나라 기업들 원전 생태계뿐만 아니라 관련된 종목들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투자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부장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